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주일이 끝났습니다. 금요일 날은 77,000원대 마감이 됐고요. 거의 뭐 2% 정도 하락한 정도. 자, 근데 주간 등락률을 보면 12% 빠졌습니다. 자, 근데 직전 한 달 정도의 움직임을 한번 보자고요.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가장 잘 표현하는 거겠죠. 월봉으로 체크를 해보면 거의 뭐 10월 달에는 62,000원부터 97,000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조정은 일단 11월 첫 주가 지났는데 12% 정도 조정. 자, 상승이 나왔으면 이격이 발생합니다. 그 이격을 좁혀야 되는 과정에서 조정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은 언제든지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는 유동성 장세, 즉 상승 추세에 진입하는 초입 구간을 시장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시장이 상승 초입 구간에 넘어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겠죠.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 코스피에. 자, 코스피의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면 코스피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도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를 한번 볼게요.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상승하는 부분을 만들어냈고 거기에 맞서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라도 어때요? 강세를 보이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따라붙어서 강세를 보이는 정도의 움직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정을 준 거지 뭐 두산에너빌리티에 악재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미국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혼란스러운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야, 그래서 언제 팔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울 텐데 한 가지만 포기하세요. 첫 번째, 최저가에 사는 거. 두 번째, 최고가에 파는 거. 최저가, 최고가 이 한 가지만 딱 포기하시면 됩니다. 합쳐서. 자, 왜 그러는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이 먼저 올라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실적이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종가 시가총액이 600조 가까이 됩니다. 그쵸? 바닥 구간에서 한 300조 전후였었으니까 300조에서 지금 한 5만원대에서 11만원 정도까지 찍었으니까 대략 한 600조 전후에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600조입니다. 600조. 그쵸? 대략 300조 정도가 평가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 300조 정도의 평가치가 높아진 근거가 있겠죠. 그 근거가 미래가치라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은 뭐겠어요? AI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갑니다. 어디로? 엔비디아로. 물론 파운드리 쪽은 지금 테슬라로부터 파운드리 전체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삼성 파운드리 측면에서는 큰 수주를 받았죠. 그게 23조 원 규모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영업이익 기준에서 32조 그리고 매출액 기준에서 300조입니다. 그렇죠. 물론 장기 계약이지만 매출액 대비 10% 정도 규모를 차지하는 파운드리 수주를 이뤄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도 수주를 넣을 수 있는 건 미국의 빅테크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테슬라 건을 잘 처리했을 때 빅테크들의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플러스 그리고 HBM으로 인한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내용들 여기까지 포함시킨 내용이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이 정도로 강하게 만들어낸 거고 이 모든 내용들은 그쵸 엔비디아 실적으로 치환되는 거고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미국에서는 전기가 더 필요합니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의 수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조방원이라고 하죠. 이 조방원은 어떤 종목이냐? 그냥 뭐 디테일하게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조방원 중에 원전이죠. 두산에너빌리티 신고가입니다. 그쵸? 그 구간에서 강세를 보인 거예요. 5월달, 6월달 강세를 보였었던 구간에서도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움직임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쵸? 그럼 뭐예요? 방산이죠? 방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LIG 넥스원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세요. 그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삼성전자 지우고 보겠습니다. 계속 신고가를 갔다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22년 한 중반 이후부터 강세를 보였으니까 그때부터 따지면 3년 정도의 강세 구간에 있고 아직까지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 시스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조선이 있겠죠. 한화 오션. 그쵸? 어때요? 계속 신고가를 치잖아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주식시장에서는 주도주가 됩니다. 즉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상황에서 신고가를 만든 종목군들이 주도주가 돼요. 근데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격이 발생을 했고 그 이격이 발생한 과정에서 조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조정이 들어온 것이고 거기에는 최근에는 시장까지 같이 강하게 치고 올렸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이격 조정도 필요한 구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코스피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도 보세요. 그렇죠? 조금 더 긴 차트를 보여드리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조금 빠졌어요. 그렇죠? 하락을 했지만 이만큼 올랐으면 이 정도의 이 조정 구간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중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팔지 말라 그랬어요. 금요일 날은 일부 매도한 종목이 있습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 매도가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최저가에 내가 매수할 수 있다는 것, 최고가에 내가 매도할 수 있다는 것, 이거 두 개만 포기하자는 겁니다. 이걸 포기했을 때는 우리가 항상 주도주를 매매할 수 있어요. 어떤 종목 같은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은. 근데 이런 과정에서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른 상황에서 고가 찍고 조정을 좀 받는 걸 가지고 팔아야 되나, 악재가 터진 게 아닌가, 미국의 SMR이나 이런 쪽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 미국의 SMR은 두산에너빌리티보다 몇 배가 더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승 기간도 24년 초반부터기 때문에 근 2년을 가득 채워서 강한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 추세의 끝이 어디냐? 실적이 나올 때예요. 실적이 나올 때 예상치만큼 또는 수주 물량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미국의 SMR 그리고 뭐 오클로 이런 종목군들 있죠. 이런 종목군들 절대 안 움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적이 나오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최하 수주를 확인하는 데까지도 한 3년은 걸릴 거예요. 그러면 최소 한 3년 정도까지는 그렇죠. 실적까지는 너무 먼 이야기니까 수주가 터져 나오는 2년, 3년 그 기간까지는요. 전혀 두산에너빌리티의 추세가 망가지는 경우는 없다. 물론 그렇죠. 단기 추세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하락폭이 커지거나 변동성이 커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절대 없지 않아요. 무조건 조정 없는 주식시장은 없으니까. 근데 그런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조정을 받았었던 삼성전자 같은 부분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구분이 되어지는데 보세요. 11월 4일 화요일 날 삼성전자는 저가 마이너스 8%, 그쵸? 하루에 8%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삼성전자 하락률이 저가 마이너스 7%, 11월 5일 수요일 날입니다.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 8%, 7%니까 15% 정도 하락 구간이 이틀 만에 발생을 한 거예요. 11월 6일 보합권에 끝나면서 하루 쉬었고 금요일 날, 11월 7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저가 마이너스 5%. 그렇죠. 이렇게 변동성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9월과 10월 달 올라간 것의 3분의 1만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된다고요. 단지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올랐기 때문에 발생하는 변동성일 뿐이다. 그리고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 단계 신고가부터 공략을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그건 두산에너빌리티도 동일하다. 두산에너빌리티의 미래 가치가 훼손된 게 있나요? 전혀 없죠.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AI 거품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AI 거품론에 대한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얘기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보세요. 실적보다 가격이 먼저 올라갔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AI에 대해서 투자는 계속하는데 AI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고는 있으니까 투자는 하고 AI로 실적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출만 계속 있고 그 지출에 따른 리턴, 즉 수익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AI 때문에 올라갔고 실적은 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돈만 썼네? 어떻게 돼요? 자본 지출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쵸? 나중에 실적이 안 나왔을 때. 근데 이런 부분들을 먼저 땡긴다고요. 한 가지 옵션이 들어가잖아요. 먼저 올라갔으니까 AI 투자해. 그럼 AI로 뭔가 있겠네? 좋고 나쁨을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AI로 뭔가가 있겠네 여기까지만 보고 주가는 올라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올라간 종목군들이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엔비디아는 왜 제외하냐? 지금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쵸? 데이터 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도 데이터 센터 때문에 원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AI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게 그것 때문이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미국 시장도 땡겨다 쓰기 때문에 그 땡겨다 쓴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누구는 10년이다, 누구는 5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른다. 하지만 떨어질 때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놔라.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다. 최소한 실적이 발생되는 확인 과정까지는 봐야 된다. 근데 그 확인 과정까지도 한국 시장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다 올랐네요, 악재가 터졌네요, 호재가 터졌네요, 이건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이걸 선무당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간 이유, 그건 원전 때문이다. 원전이 왜 필요해요? AI 때문이다. AI는 어디서 투자해요? 미국 빅테크에서 투자한다. 플러스 미국 정부에서 밀고 있다. 왜 그럴까요? 패권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 내용만 이해를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있잖아요. 잘 안 갑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매도를 한 종목이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 주에 팔지 않았어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보세요. 그쵸? 제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건데 내용 보시면 어때요? 쭉 보시면 188%, 7월 1일 날, 그리고 9월 달부터 10월 초까지 계속 매수관을 잡죠. 왜? 반등 확인하는 구간마다 매수관을 잡았거든요. 아직 안 팔았어요. 어디예요? 신고가 구간이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 금요일 날 매도한 거 로보티즈 어떻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180% 수익 구간 나온 거 제가 방금 확인시켜 드렸죠. 로보티즈 어때요? 신고가 구간 매수했죠. 그리고 금요일 날 매도했습니다. 21만 6천 원, 101%. 로보티즈뿐만이 아닙니다. 로보스타, 그쵸? 매도한 결과 57%, 그리고 9월 달에는 15, 13%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온다고요. 주식시장은 이 모든 내용들이 선반영됩니다. 선반영.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식시장은 이 틀 안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건 선반영되기 때문에 가격을 보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끝이 아니다. 전 매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장중에 어떻게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을지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건 근데 금요일 날에는 제가 이번 주에 시장 변동성도 컸고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쭉 보시면 삼성전자 1%대, 하이닉스 2%대 하락 마감했다. 주 초반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9월, 10월 달 폭등했던 상황에서의 변동성은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도 조정은 있겠지만 종목별로 변동성은 계속 줄어가고 있다. 즉 조정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고, 다음 주에 조정 구간을 확인만 하세요. 떨어졌다고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확인하고 반등을 다시 확인한 다음에 매수 구간을 잡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앞서 보여드렸었던 내용처럼 이런 내용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면 원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용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삼성전자를 포함해 코스피까지 이격이 벌어지면서 발생한 시장 하락의 영향이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상황 변화는 없다. 왜? AI 투자가 계속되니까. 그리고 반등 확인 후 매수 예정이고요.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그리고 쭉 보시면 주도 섹터, 조선, 반도체, 원전, 바이오, AI 관련주 이 안에서 하는 거고, 로보스타도 57% 수익 구간을 냈지만 조정 끝나고 반등 확인이 되면 매수관을 다시 잡을 겁니다. 왜?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고요. 그 모든 내용, 실시간 타점을 포함해서 시장에 대한 부분, 주도 섹터에 대한 파악까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자,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그리고 또 신고가, 수익 구간, 수익의 폭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처럼 25년 7월 1일 188% 올려보면 25년 7월 28일 151%까지 수익 구간 커집니다. 이거 말고도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로보티즈나 이런 것들 보여드렸죠. 이것도 여전히 신고가잖아요. 올라오는 거 다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수익 구간이 단기간에 터지죠. 그랬을 때 몇 프로? 101%. 다 신고가잖아요. 이거 말고도요.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신고가 매매. 11월 4일 날에도 22%의 수익 구간 터지죠. 33% 언제? 8월 달에도. 그쵸? 올라가면 이격 조정, 그리고 다시 돌파하는 구간에서 상승 구간, 그리고 빠지는 거 확인하고 매도, 최저가, 최고가에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만 빼고 보세요. 그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 구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올라갈만 하면 무언가 조정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오션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것 같아, 더 갈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조정을 줘. 이건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이지 그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신고가 종목에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신고가 종목이 더 간다. 즉 가는 놈이 더 간다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전혀 문제 없고요. AI 투자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거는 미국 시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무엇보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치고 달리고 있다는 거. 물론 최근에는 조정을 좀 주고 있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 이렇게 치고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금리는 내년부터 가파르게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면 당연히 강세를 보였었던 빅테크 쪽 성장주들의 시세가 붙을 수밖에 없고 그 내용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될지 신고가 공략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렇죠?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